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달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그리고 루프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간단히 인트로덕션을 했고요. 그리고 노달 어널리시스는 각 그 노드에 KCL을 적용해서 노드 볼티지를 구하고 그 노드 볼티지를 각 노드 볼티지를 알게 되면 모든 브랜치의 어, 커런트를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회로 전체를 우리가 해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 인디펜던트 소스만 있으면 그때의 그 KCL 이퀘이션 세트는 그것을 매트릭스 폼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때 G 매트릭스가 시메트릭하게 되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디펜던트 그 커런트 소스가 있을 경우에는 그 대칭성이 무너진다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자, 이제는 회로에 인디펜던트 볼티지 소스가 들어갈 때에 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간단한 예가 책에 있는 그림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제를 보게 되면요. 먼저 노드를 확인을 합니다. 노드는 하나, 둘, 셋, 그리고 레퍼런스 노드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자, 4개에다가 우리가 바로 KCL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회로를 가만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V1이 바로 12V 인디펜던트 볼티지 소스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로부터 12V 높은 지점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KCL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V3를 보게 되면 V3도 인디펜던트 볼티지 소스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가 그라운드니까 그렇죠. 그것보다 어, 이제 전압의 기호를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라운드보다 6V 낮은 곳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V3는 마이너스 6V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노드 볼티지 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단 하나 V2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드 2에서 KCL을 적용을 하면 되죠. 그 결과 이퀘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흘러나가는 세 가닥 전류의 합이 제로다 라고 잡으면요. 자, 왼쪽으로 흘러나가는 전류는 V2에서 V1으로, V1은 이미 아는 값이죠. 아는 값이니까 12V입니다. 여기는 12V라고 적죠. 여기는 마이너스 6V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K ohm을 통해서 흘러내려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노드 2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그라운드로 흘러가는 전류는요, V2에서 그라운드로 빼기 제로는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6K 홈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전류죠. 그다음 오른쪽으로 흘러나가는 전류는 V2에서 그 다음에 V3로. 그런데 V3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V입니다. 저항은 어떻게 되죠? 12K ohm입니다. 흘러나가는 세 개의 전류의 합이 제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언노운은 V2 하나밖에 없고 하나 이퀘이션이 있으니까 V2를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바는요. 어, 그 전화번이 독립 전화번이 이렇게 가생이에 붙어 있을 때, 그렇죠? 가운데 붙어 있으면 좀 그런데 가생이에 붙어 있을 때에는 바로 그 점의 노드의 전압이 구해지기 때문에 그 노드 전압 두 개는 공짜로 얻어먹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쉬운 케이스입니다. 예, 이번에는 그 독립 전화번이 가생이의 그라운드 노드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다른 비그라운드 노드의 사이에 끼어 있을 때에 그때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 나와 있는 회로에 보게 되면 노드가 하나, 둘, 셋입니다. 정상적으로 풀면은 우리가 1번 노드와 2번 노드에서 KCL을 적용해야 되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노드에서는 어, 흘러 들어가는 것, 흘러 나오는 것, 흘러나가는 것으로 보죠. 여기서는 이렇게 흘러나가고, 이렇게 흘러나가고, 이렇게 흘러나가는 세 개. 자, 각각 캐시를 적용해 보게 되면 흘러 들어오는 것은 6M이에요. 흘러나가는 것은 V1으로부터 그라운드로 6K옴을 통해서 흘러나가죠. 흘러 들어오는 것은 흘러나가는 것 하나와 오른쪽으로 흘러나가는 것은 V1에서 V2로. 그렇죠? 그리고 몰라요. 모르니까
이때 우리는 뭐라고 잡아야 되는가, 뭐, 여기 새로운 저항을 모르기 때문에 전류 그냥 하나를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전류는, 얘를 IV라고 할까요? 그럼 얘도 방향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과 이렇게 나가는 것과 이렇게 잡아주면 좋겠네요. KCL에서 커런트의 방향은 어느 한 군데에서만 내가 여기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같다라고 정해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 나가는 것은 IV라고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저것은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드 2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은 IV죠. 흘러나가는 것은 V2에서 그라운드로 12K옴을 통해서 흘러 내려가는 것과 그리고 4mA가 있죠. 자, 여기서 언노운이 몇 개입니까? 언노운은 V1과 V2와 그리고 IV라는 새로운 언노운이 생겼어요. 이퀘션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풀 수 있어요. 그 세 번째 이퀘션이 뭐예요? 바로 여기에 얻을 수 있는 거죠. 저기서 V1과 V2의 관계가 6V 차다. 어디가 높아요? V2가 낮고 V1이 높습니다. 그래서 V1은 V2 플러스 6 또는 V1 마이너스 V2는 6. 그렇죠? 그러면 자, 식이 1번씩, 2번씩, 3번씩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IV를 소거하고 V1 이걸 식을 하면요. 자, 이거 풀 때 어떻게 되냐면 IV 2번씩을 1번씩에다 대입을 하면 되죠. 6M은 6K분의 V1 플러스 IV가 밑에 거 다죠. 12K분의 V2 플러스 4M 이렇게 되죠. 여기에 자, V2는 여기서 V1은 V2 플러스 6라고 막 대입을 하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고 또 거기다가 이 3번씩을 대입을 하게 되면 다시 쓰면 6M은 6K분의 V1 플러스 V2 아니죠. V1이 V2 플러스 6죠. V2 플러스 6에다가 여기가 12K분의 V2 플러스 4M 이렇게 풀면 여기서 V2를 구할 수 있고 V2를 구하면 V1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회로 전체를 해석하고 모든 브랜치 커런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 3개로부터 풀어나가는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KCL을 적용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슈퍼노드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면요. 슈퍼노드를 형성하게 되면 식 하나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걸 보도록 할게요. 슈퍼노드를 만들 때에는 여기에 전하가 저장되는 곳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까 여기 우리가 IV라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을 했죠. 그럼 그 도입해야 될 곳을 그냥 하나의 슈퍼노드로 만들어 버립니다. 슈퍼노드로 만들고 여기서 또 보게 되면 자 V1과 V2의 관계가 있죠. V1은 V2보다 6V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V1 대신에 아예 V2 플러스 6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 슈퍼노드 안에는 전하를 스토어하는 데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KCL을 그러니까 이걸 하나 서피스로 지난번에 우리 클로즈 서피스로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하에 이만큼 들어가면 나오는 거 이거 세 개의 합과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슈퍼노드의 KCL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 노드 사이에 왜냐하면 전하번이 있기 때문에 노드 전압 간의 관계가 변수 하나가 줄어들어요. 슈퍼노드를 형성함으로써 우리가 그 식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자 KCL을 슈퍼노드의 KCL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자 먼저 들어가는 슈퍼노드로 들어가는 전류는 6M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왼쪽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V2 플러스 6로부터 그라운드로 6K옴을 통해서 흘러내려갑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V2에서 그라운드로 12K옴을 통해서 흘러내려가고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흘러나가는 전류는 4mA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합이 제로다. 이렇게 썼으면 요거 왜 마이너스 6이면 흘러나오는 걸로 적었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아까 우리가 흘러 들어가는 것은 흘러 나오는 것의 합과 같다라고 하면 여기 맞는 거죠. 자, 이 식과 이렇게 해서 슈퍼노드에서 우리는 at 슈퍼노드에서 KCL을 취했는데 나온 결과와 여기서 세 식을 우리가 대입하고 대입해서 얻은 결과와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식을 거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느니 슈퍼노드라는 개념을 쓰고 두 전압 사이의 관계를 반영해버리면 하나의 식으로 간단하게 나온다. 그 이야기죠. 계산 V2 값 계산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든지 할 수 있죠. 여기다가 1000을 다 곱해버리면 얘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래서 2는 6분의 V2 플러스 12분의 V2 플러스 1인데 넘어가면 이쪽으로 1이 되고 얘는 12분의 1 더하기 6,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은 12분의 3이니까 4분의 V2죠. 그러므로 V2는 4V고 V1은 10V. 그러면 I1은 V1 나누기 6K니까 3분의 5mA하고 I2는 12K분의 V2니까 얘는 12분의 4, 3분의 1 mA.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는 6. 맞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전화번이 두 노드 사이에 끼어 있으면 슈퍼노드를 형성하라. 그러면 두 중에 또 V1과 V2 중에서 변수 하나를 생략한다. V1 대신에 우리가 V2 플러스 6으로 해버린 문자 하나 소거했다. KCL 하나만 적용하면 V2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단 슈퍼노드를 만들 때에는 이 안에 커패시터 같은 배터리와 같은 전자를 스토어할 수 있는 곳이 없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제 8은 전류원 두 개가 있네요. 노드는요, 먼저 노드를 찾읍시다. 노드 하나, 둘, 세 개가 있을 중에서 우리가 노드 1, 노드 2에서 KCL을 적용하면 V1과 V2를 구하게 되면 모든 브랜치 커런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 1, 노드 2에서의 KCL 이퀘이션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at 노드 1 KCL을 합니다. 여기에 1로 5A 흘러 들어오는 거로 5A 흘러 들어오죠. 이쪽으로 흘러나가는 것, 이쪽으로 흘러나가는 것 두 가닥의 합이 5A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5는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은 여기가 V1이죠. 여기가 V2입니다. V1으로부터 그라운드로 2옴을 통해서 흘러내려가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흘러나가는 전류는 V1에서 V2로 4옴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전류죠.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노드 at node 2에서는 일로 흘러 들어오고 일로 흘러 나가는 것도 잡아주고 일로 흘러 내려가고 흘러 들어오는 것, 흘러 들어오는 것 두 개, 흘러 나가는 것 두 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V2에서 흘러 들어오는 전류는 V1에서 V2로 V1에서 왼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은 V1에서 V2로 4옴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10A입니다. 일단 흘러나가는 것, 위로 흘러나가는 것은 3A죠. 5A죠. 아래로 흘러나가는 것은 V2에서 그라운드로 6옴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unknown은 V1과 V2, 식이 하나, 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V1과 V2를 구할 수 있고, 이걸 알면 우리가 여기 전류, 여기 전류, 여기 전류 셋 다 계산할 수 있다. 자, 예제 9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제 9는 전원이 독립전화번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먼저 노드부터 체크하죠. 노드 1개, 이걸 합시다.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있죠. 자, 그럼 V1, V2, V3, V4를 구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여기에 독립전원이 가생이 붙은 게 그라운드 노드에 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공짜로 V2를 구했죠. V2는 얼마예요? 높은 쪽이 그라운드인데 6V 낮다 그랬으니까 V2는 마이너스 6V예요. 일단 V4도 바로 나오죠. V4는 그라운드에서 12V 높은 곳이에요. V4는 12V.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V2와 V4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에요. 변수는 V1과 V3예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렇게 그 노드 사이에 전화번이 끼어 있을 때는 우리가 슈퍼 노드를 형성을 해가지고 하나의 노드로 쳐도 된다. 그러면 이러면서 V1과 V3 사이에서 어디가 높아요? V1이 높죠. V1이 V3보다 12V 높아요. 그럼 V1 대신에 우리가 얘를 V1 대신에 V2, V3 플러스 12로 써버리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V3 플러스 12 변수 하나만 남았어요. KCL 이퀘이션 하나만 쓰면 돼요. 그쵸? KCL 이퀘이션은 슈퍼노드에 대해서 하나만 적용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 흘러나가는 것들의 합은 제로다 라고 하죠. 1로 흘러나가는 거 하나, 이쪽으로 흘러나가는 거 하나, 이쪽으로 흘러나가는 거 하나, 1로 이렇게 5가닥이 흘러나가요. 이 5가닥 흘러나가는 것의 합이 제로다 풀어버리면 되죠. 변수는 우리가 unknown은 미지수는 V3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아주 쉽습니다. 자, 그래서 자 위에서 왼쪽으로 흘러나가는 것부터 할게요. V3 플러스 12로부터 어디로 흘러가요? 마이너스 6V로 흘러가죠. 로부터 마이너스 6V로 흘러나가요. 저항은 2K옴을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그 다음 가운데 V3에서 왼쪽으로 흘러나가는 것은 얘는 V3에서 또 마이너스 6V로 흘러나가네요. 1K옴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라운드 노드로 흘러나가는 것은 V3에서 그라운드로 2K옴을 통해서 흘러나가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오른쪽으로 흘러나가는 것은 V3에서 12V로 1K옴을 통해서 흘러나가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맨 위에서 V3 플러스 12V에서 그 다음에 12V로 그렇죠? 빼기 12V로 그 다음에 2K옴을 통해서 이 5가닥 합이 제로다 하면 바로 V3는 얼마다 라는 것이 나오면 여기서 바로 제로는 Iout은 2K분의 V3 해주면 얼마다 하는 게 나오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종속 전화번호를 회로가 가지고 있을 때 노달 어널리시스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이렇게 종속 전원이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 쓸 이유 없고요. 그냥 독립 전화번처럼 취급을 하되 그때 이 파라메타, 컨트롤링 파라메타 IX를 명확하게 식으로 표현해 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변수가 더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회로 속에서 IX에 관한 식을 하나를 더 추가해 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노달 어널리시스를 적용해 보도록 하죠. 먼저 여기 몇 개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핍니다.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이 레퍼런스 노드는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죠. V1과 V2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V1에 보니까 종속 전화번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여기를 그라운드로 잡았을 경우에 여기는 전화번 V1은 바로 2KIX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적으면 V1은 2KIX죠. 그럼 IX는요. V1, V2로 놓으면 우리가 V1, V2만 하면 되니까 V2는 IX는 V2로부터 그라운드로 1K로 흘러가는 전류입니다. 그래서 문자 unknown은 V1, V2, IX죠. 식은 이미 두 개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나머지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노드 2에서 우리가 KCL을 적용하면 됩니다.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합이 여기 나와 있는 글자 그대로 쓸까요? 두 군데에서 흘러 들어오고 한 군데로 흘러나갑니다. 이걸 쓰게 되면 흘러 들어오는 것은 I0죠. 얘는 그냥 우리가 아는 2KIX에서 그 다음에 V2로 2K옴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고 그 다음에 4mA가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는 것은
1K분의 V2, 뭐 IX라고 적어도 되고요. 여기 IX가 있으니까 그냥 IX라고 적어볼게요. 뭐, 예, 그래서 어떻든 문자, 세 개 unknown이 우리가 V1, V2, unknown이 V1, V2, IX인데 식이 하나, 둘, 셋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V2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IX를 구할 수 있겠죠. 더 이상 자세하게 여러분들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예제는 이제는 종속 전화번이 종속 전화번 2VX가 두 노드 사이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노달 어널리시스 할 때에 먼저 전화번이 이렇게 가성이에 그라운드에 이렇게 붙어 있을 경우, 그라운드 노드에 접해 있을 경우에 우리는 하나를 그저 공짜로 얻어먹지요. 그래서 V3는 6V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KCL을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나머지 노드, 그라운드 노드에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KCL을 적용해야 될 곳은 여기와 여기인데 그 두 노드 사이에 전화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KCL을 적용하려면 지난번에 질문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IX라는 변수를 도입해서 두 군데의 KCL을 적용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얘를 하나의 슈퍼노드로 묶어가지고 슈퍼노드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KCL을 적용하면 되죠. 그러니까 V3에서는 노드 3에서는 할 필요 없으니까 여기에서 자 이쪽으로 흘러나가는 거 하나, 이쪽으로 둘, 셋, 네 가닥의 합이 제로다. 이 KCL을 슈퍼노드에다가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V1과 V2의 관계를 보게 되면 그 전압차가 2VX죠. 2VX인데 VX가 어딘가 보니까 여기서 그 V2, 그 노드 2로부터 그라운드로 가는 얘가 VX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V2 대신에 V2, VX 문자가 두 개인데 이 하나로 그냥 만들어 버려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I0를 I아웃을 구하는 거니까 V2는 바로 그냥 VX로 바꾸고 자 VX와 V1과의 관계를 봐요. V1이 VX보다 2VX만큼 높죠. 그러니까 V1은 그냥 3VX로 얘를 3VX로 이렇게 놓아버리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KCL을 적용합니다. 자, 여기서 V2는 VX이고, 그 다음에 V1은 V2 플러스 2VX인데 따라서 3VX다. 이거 우리가 이미 식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I0는 VX로부터 V1, I0는 V1 12K인데 얘가 3VX 나누기 12K다. 나중에 답을 구할 때 이걸 여기서 구해야 돼요. KCL을 적용을 합니다. 슈퍼노드에 적용을 하면 먼저 위로 올라가는 전류는 3VX에서 6V로 6K옴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전류. 그 다음에 노드 1에서 밑으로 흘러나가는 전류는 Iout인데 걔는 12K분의 3VX.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전류는 VX로부터 그라운드로 6K를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것.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흘러나가는 전류는 VX로부터 6V로 그 다음에 12K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 이퀄 0. 이렇게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VX는 얼마다를 구할 수 있고 걔가 1로 들어가게 되면 얘는 얼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종속 전화번을 그냥 일반 전화번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도 됩니다. 다만 그때의 이 VX라는 것을 뭐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만 해주면 됩니다.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 보게 되면 노드가 몇 개인지 먼저 확인을 합시다. 먼저 그라운드 노드가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의 노드죠. 노드인데 여기는 우리가 값을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 여기가 4V. 그 다음 여기도 노드죠. 여기도 노드입니다. 그 다음 위에 이게 한 노드가 있습니다. 이 4V는 하나 해결됐고 그러면 우리 그라운드 노드에는 KCL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KCL을 세 군데 적용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여기 노드
가운데 노드, 왼쪽 가운데 노드와 위에 노드가 전화번호를 끼고 있죠.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슈퍼노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얘가 슈퍼노드고 여기가 노드면 그럼 우리 KCL 두 개만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가운데 얘가 종속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VX라는 것을 명시해야 되겠죠. VX는 뭐죠? 먼저 해보면 VX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얘는 여기 자 봅시다. 어디를 V1으로 할까요? 여기를 V1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는 VX네요. 그렇죠? 여기를 V2라고 할 필요 없이 바로 VX로 해버리고, 그런데 V1은 보니까 VX보다 2VX가 높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 쓰지 말고 얘는 3VX로 놔버리죠. 여기는 V1, V2, V3, V4라고 해주고, 그럼 unknown은 VX와 V4예요. 그렇죠? unknown 그럼 식 두 개만 있으면 되고, 우리는 그래서 슈퍼노드와 노드 4에서 KCL을, 얘는 두 개의 KCL EQ가 필요한 거죠. 그거는 KCL 하면 되고, 그 다음 구하는 거 Vout은 어떻게 되나요? 3VX에서 V4를 빼주면 되네요. 그게 여기 Vout입니다. 자, 그럼 KCL 이퀘이션 두 개만 있으면 VX, V4만 구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KCL 이퀘이션 두 개를 적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놈 하나, 이렇게 흘러가는 놈 하나, 일로 흘러가는 놈 하나, 일로 흘러가는 놈 하나, 네 가닥, 한, 둘, 셋, 넷, 다섯 가닥의 합이 제로다. 이래야 되겠죠. 그렇죠? 자, 적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mA가, 얘는 이미 마이너스 2mA네요. 그 다음에, VX로부터 그라운드로, 이거 플러스, VX에서 그라운드로 1K옴을 통해서 흘러가고, 그 다음에 VX에서 V4로 1K옴을 통해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위에서 가운데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3VX에서 V4로 1K를 통해서 흘러내려오고, 또 3VX에서 4V로 1K로 올라가는 제로다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는 노드 4에서 세 가닥 다 흘러 들어오네요. 하나, 둘, 세 개의 합이 제로다를 하면 되죠. 이 빨간 거 두 개는 위에 거랑 같으니까 그놈은 이놈이다. 그죠? 그래서 1K분의 VX-V4 플러스 그 다음에 3VX에서 V4로 1K 플러스 2M equal 0.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VX는 얼마고 V4는 얼마다를 구할 수 있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Vout은 얼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종속 전화번호를 그냥 전화번호로 치고 슈퍼노드를 형성해도 된다 라는 것이죠.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노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드부터 노달 은혜에서 살펴낸 노드부터 보면 위에 이놈이 한 노드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슈퍼노드 만들어야 되겠네요. 얘는 노드긴 노드인데 이미 우리가 답을 알아버렸어요. 얘는 12V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노드예요. 노드인데 우리가 전압을 알아요. 비록 아는데 얘는 2VX예요. VX를 나중에 구하면 돼요. VX는요, 어디예요? VX는 여기네요. 얘는 자, 보면 여기를 V1이라고 그럴까요? 여기 노드를 V1이라고 그러면 V1이라고 놓을 필요가 없이 12V에서 VX 그냥 얘를
V1 대신에 Vx 플러스 12로 표시하는 건 어때요? 1점에 노드 했잖아. 그럼 여전히 Vx는 뭐, 이 Vx가 Vx 플러스 12와 12, 이걸로 이미 디파인이 된 셈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Vx 플러스 12에서 6V 높은 곳이니까 여기는 Vx 플러스 18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전압은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뭐 특별히 없으니까 얘를 V1, V2, V3, V4, V5라고 둘까요? 여기다가 우리가 KCL을 적용해야 되죠. 여기는 그라운드 노드인데 우리가 0V 아니까 할 필요 없고요. 그럼 이 두 군데에서만 우리가 KCL을 써주면 되는데 unknown이 몇 개죠? unknown은 Vx와 V5. 우리는 두 개의 KCL EQ를 두 개의 노드로부터 취하면 되죠. 자, KCL 이퀘이션 작성하면 됩니다. 자, 먼저 슈퍼노드부터 먼저 할까요? 슈퍼노드 하나, 둘, 여기가 아니고 이쪽에서 셋, 넷, 다섯, 쪽 여섯 가닥의 합이 제로예요. 적습니다. Vx 플러스 12로부터 12로 1K옴, 여기 좀 1K옴이죠. 1K옴. 그 다음에 Vx 플러스 12로부터, 여기를 Vx 마이너스 12로 잡을 걸 잘못했어요. 어쨌든, 예. 12에서 2Vx로 두 번째 내려오는 거는 1K옴을 통해서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노드 4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Vx 플러스 18에서 2Vx로 1K를 통해서 흘러가고, 거기서 가운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Vx 플러스 18에서 1K옴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흘러나가는 것은 Vx 플러스 18 에서 V5로 1K옴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위에서 1번 노드에서 나가는 것이 2ix예요. 여기서 플러스 2ix인데 새로운 변수가 도입됐죠. 그럼 ix를 구해야 돼. ix는 얘는 노달 이퀘이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어디서 구해야 돼요? 여기 뭐 어쨌든 서킷에서 폼의 우측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ix가 어디예요? ix가 이놈이죠. Vx 플러스 18에서 그라운드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식 하나를 추가하면 돼요. ix는 1K옴 통해서 Vx 플러스 18V부터 그라운드로. 그렇죠?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노달 이퀘이션 하나만 더 적으면 됩니다. 이거 뭐 여기서 흘러나가네요. 우리가 최종 구하는 게 I0입니다. Iout입니다. Iout은 2ix 플러스 Vx 플러스 18 마이너스 V5에서 1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V5, IX를 구해야 되는데 식이 하나, 둘, 세 개. 두 개는 노달 이퀘이션에서 나왔고 하나는 파라미터에서 회로에서 찾는 거죠. 이렇게 풀면 여러분들이 Vx와 V5를 구하고 그 다음에 I0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복잡해도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게 되면 이런 간단한 식 한두 개, 두세 개 푸는 것이 되죠. 자, 노달 어널리시스 마치기 전에 매틀랩을 가지고 사용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G1, G2, V1, G1, V2 이게 개수는 아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식을 여러분들이 작성한 것을 이렇게 매트릭스 폼으로 나타내고 얘를 이렇게
매트랩 사용법인데요. R이 이렇게 이런 것을 1000이라고 쳐넣으면 에러가 나올 수 있으니까 R1은 1000, R2는 2000, R3는 2000 이렇게 넣고 R4는 4000. 이렇게 코멘트가 퍼센트가 나오는 이유는 코멘트입니다. 무시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IA를 0.002, IB를 0.004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알파가 있고, 뭐 베타는 없네요. 그렇죠? 이렇게 문자로 변수를 정의하면 값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변수 R1, R2, R3, R4, IA, IB, 알파를 여러분들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 매트릭스를 정의해 주는데, G 매트릭스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마이너스 1 R1분의 1, 제로하고 세미콜론 쳐버리면 하나의 로우가 디파인 된 거고, 그 다음에 로우를 디파인 해주고, 세 번째 로우를 디파인 해준 다음에 가로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이게 왜 세미콜론입니다. 요게 세미콜론 잘못돼요. 이놈이 세미콜론이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가 요거 콜론으로 찍어요. 이걸 디스플레이 값이 제대로 되는지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서 세미콜론을 안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G 매트릭스를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베타를 정해줘야 돼요. 칼럼 베타는 여기 로우를 여기에 얘는 그 로우를 구분해 주는 겁니다. 매트릭스인데 그 엘리멘트가 하나씩인 로우가 3개의 로우예요. 그게 결국 벡터예요. 그래서 걔를 디파인 해주면 얘도 세미콜론 대신에 코마를 찍어버리면 아까처럼 i 값이 디파인 정의돼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요거 말고 i 값이 제대로 입력됐는지 확인할 필요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계산해 주면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 G 요놈이 인버스 매트릭스라는 표시인데, 이것 대신에 여러분들은 인버스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렇죠? 인버 G에다가 여러분들이 i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V 값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됩니다. 여기는 이게 없잖아요. 이걸 쳐버리면 값 안 나옵니다. 디스플레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시험을 볼 때 매틀랩을 사용해도 됩니다. 손으로 풀어도 되고요. 그래서 아까 이런 같은 경우는 이것을 여러분 3x3, 4x4, 5x5, 5 곱하기 5 매트릭스를 만들어 풀 수도 있고, 3x3 만들어 풀 수도 있고, 2x2, 지금 사실은 IX 용어만 하면 얘는 사실은 손으로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편한 방식으로 풀면 되겠지만, 일단 매틀랩을 사용해서 푸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익혀두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 가서 뭐 공무원 시험 보거나 그럴 때 객관식 뭐 손으로 매트랩을 못 쓰게 될 경우에는 손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숙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노달 어널리시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